멘다이스기가 이다니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이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아자라!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동주.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 부끄러워라.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제가 앞서 살짝 언급했던 시를 쓴 주인공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 강하늘, 박정민 주연의 영화 동주입니다. 네. 윤동주. 네,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줄거리는 역시 윤동주 시인의 네. 일대기입니다. 윤동주 시인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이종사촌인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몽규. 예, 이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을 박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 압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네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저 정지용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정 시인이 그 윤동주 시인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라고 이제 그 충고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일본의 교토 제국대학을 시험을 보는데 윤 시인은 떨어지고요. 네. 송몽규는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立교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와중에 송몽규는 굉장히 열혈 청년이에요. 이런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그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윤동주 시인도 물론 생각은 같지만 워낙 그 여리고 섬세한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 네, 네. 최소 그걸 시로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송몽규는 그런 윤동주 시인한테 이 시내가 이렇게 엄혹한데 우리가 나서야지 문학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둘 간에 좀 갈등이 좀 빚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나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되면서 네.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하기까지 두 사람의 행적을 최대한 4시에 재구성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잠깐의 그 줄거리 소개를 들었지만 네네. 그래도 가슴에 뭔가 울림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준익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굉장히 또 잘 연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 영화도 지금 대박 조짐이 있습니까? 사도만큼의? 일단 영화가 흑백으로 지금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실제 영화 장면인 거잖아요. 네네. 포스터나 이런 게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그 엄혹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흑백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관객들한테는 지금 흑백 영화가 네. 어느 정도 어필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 영화의 호흡이라든가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네. 그 시대의 분위기에 접목시키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시들이 그 당시 일제 강점기의 그 짓눌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낭송이 됩니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 저런 심정이었겠구나. 네네. 윤동주 시인이 정말 저때 저런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막 오나요? 예, 그러면서 막 시를 듣는데 막 슬픔이 막 밀려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젊은이의 어떤 그 열기로, 열망으로 민족을 독립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실천에 옮기다가 또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된 네.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 송몽규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자아 같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병렬로 배치하면서 갑니다. 네네. 이게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양심적 지식인이 네네.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인 거죠. 관객들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드는데 어찌됐든 윤동주 시인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가 되고 네.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네. 가치평가는 영화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두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시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연기는 어땠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영화에 윤동주 역을 맡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연기 부담 없이 잘 했나요? 둘 다 정말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하늘 씨도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심상 네. 이런 것들을 표정으로 또는 움직임으로 굉장히 네. 탁월하게 표현을 했고요. 네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송몽규 역을 맡은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에게 주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좀 없었습니다. 낯설어요. 예. 근데 기존의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조연으로 많이 등장을 네. 했죠. 주연으로 발탁이 된 건데 네네네.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예. 그냥
그냥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송몽규 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는 네. 앞으로 네. 제2의 송강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 정도입니까? 전망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동주에 대한 한 줄 평과 엄지 평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이 쌍따봉. 네. 쌍따봉이래. 이렇게 처음 봤어요. 표현이 좀 그렇다. 쌍따. 예. 자, 그럼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 가운데 최고입니다. 어머나. 이준익 감독이 이제 작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럼 이준익 감독을 거장 반열에 올리게 할 만한 작품이 탄생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만나는 최고의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간혹 꽤 괜찮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개봉 당시에 관객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실망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까칠한 시선에서 바로 그런 영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개봉했던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라는 작품이죠. 영화의 포스터만 보면은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판타지 모험극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 또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에 익숙한 관객들이라면 이 작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영화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영화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음울합니다. 게다가 아주 잔인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길레르모 델 토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판타지란 그렇게 어둡고도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사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 소녀 오피리아의 환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역시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앞서 말씀드린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나 봅니다. 개봉 당시에 네티즌 평 몇 개 살펴보죠. 보는 내내 암울하고 다 보고 나서도 기분 나쁜 영화, 이런 쓰레기 영화, 잔인하고 어두운 분위기, 어린이가 보기엔 NO! 소름 돋는 쓰레기 동심 파괴 영화. 네, 혹독한 평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네티즌 평 몇 개를 볼까요? 새롭고 놀라운 영화, 시대의 걸작인데 몰라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쉽다, 역사와 환상을 섞어내는 영화, 별 10개를 줄 수밖에 없다. 개봉 당시에 엄청난 저주가 무색해질 정도로 칭찬 일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6년 개봉 당시의 관객들은 왜 그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렸던 걸까요? 번지수가 틀린 기대를 품었던 관객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영화가 잘못한 걸까요? 그런 예 한 편 더 들어보죠. 지난 2009년에 개봉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슈퍼히어로 영화 왓치맨입니다.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표방하는 척 슈퍼히어로라는 문화 아이콘의 정치적인 의미를 탐문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은 하나같이 문제적인 존재들입니다. 괜히 폭력을 일삼고 베트남전에 참전해 사륙을 일삼기도 하죠. 심지어 보통의 슈퍼히어로물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배드신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등의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로선 또 한 번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이 나왔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 역시 개봉 당시 관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히어로 무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지루하다. 나만 재미가 없나? 히어로물이 아니잖아. 보는 내내 시간이 아깝다. 자, 시간이 좀 지나면요, 영화에 대한 정보들 입수한 관객들이 영화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네티즌 평입니다. 히어로물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다. 여운을 남기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 최고의 히어로 영화다. 개봉 당시와 비교하면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영화 왓치맨도 판의 미로와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걸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관객들이 내가 돈을 내고 봤으니 내가 가진 감상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취향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화를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주받은 걸작들은 바로 그렇게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최광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다락영화방 강승화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다락영화방 6번째 상영 영화 지상의 별처럼입니다. 9살 소년 이샤는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소년입니다. 3 곱하기 9가 3이 되기도 하고 눈앞에서 글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웅덩이에 비친 햇살과 작은 물고기, 세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특별하게 느끼는 이샨. 하지만 친구들과 어른들은 그런 이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샨은 학교 수업에 도통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는데요. 문제아로 낙인 찍힌 후 따돌림을 당하고 어른들에게 혼이 나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हो गया? लिखो। क्या हैंडराइटिंग है? ये क्या है ईशान? सब स्पेलिंग गलत है तुम्हारे। यहाँ पे टेबल TABL और यहाँ पे TABEL और ये क्या है? THE द की जगह सिर्फ D। क्या है ये? कितनी बार ईशान? कितनी बार? अभी कल ही हम लोगों ने किया है। इतनी जल्दी कैसे भूल सकते हो तुम? 이샨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급기야 엄격하기로 소문난 기숙학교로 이샨을 전학시키는데요. 예전 학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새로운 학교는 더 강압적으로 이샨을 가르치려 합니다. हाँ तो ईशानंद किशोर अवस्थी कविता का अर्थ समझाओ। जो दिखता है हमको लगता है और जो नहीं दिखता हमको लगता है नहीं है, लेकिन कभी कभी जो दिखता है वो नहीं होता और जो नहीं दिखता वो होता है। मतलब अरे क्या दिखता है नहीं दिखता है कर रहे हो? एक्चुअली कविता का असली मतलब तो तुमने समझाया, बाकी सबने तो रटे हुए उत्तर दिए। तिवारी सर बहुत स्ट्रिक्ट है, जैसा वो बताते हैं वैसे ही याद करके सुनाना पड़ता है। 이샤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말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독특한 생각은 잘못이 되고 개성은 이상한 것이 돼버리는 세상. 사회의 삭막한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우리의 개성도 이 세상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감성보다는 이성을 강요받고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제집 풀기에 더 익숙하잖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새 미술 선생 니쿤부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샨이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니쿤부 선생은 이샨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이죠. एक लड़का था, मत पूछो किधर। वो पढ़ लिख नहीं पाता था। लाख कोशिशों बाद उसको रहता ना था याद कि y x के बाद आता था। फेल हो गया एक दिन बेचारा, पढ़ने लिखने के बोझ का मारा। लोगों ने उसे गधा बेवकूफ कहा। बच्चे ने सारा अपमान बहादुरी से सहा। फिर एक सवेरे उसने सोना उगला। थियरी जो सुनी जहां ने सारा जहां पिघला। बोलो बोलो कौन है वो? करेक्ट राजन, एल्बर्ट आइंस्टाइन। 니쿤부 선생 덕분에 이샨은 글을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점점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샨의 모습에 부모님은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샨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며 학교 사생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ईशान नंद किशोर अवस्थी अवतार ईशान कहाँ है आप? ये जोर से तालियां।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은 이샨, 별처럼 반짝이는 웃음을 다시 찾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꿈, 그리고 가능성. 자, 그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지상의 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별이 있을까요? 이 별이 계속 반짝일 수 있도록 그 빛을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준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 니쿤부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락영화방 강승호였습니다.